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계발을 돕는 방송 조간일TV입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멋진 청춘 5계명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미 방송을 통해서 멋진 노후 5계명, 멋진 중년 5계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내친 김에 멋진 청춘의 5계명은 과연 무엇으로 삼으면 될 것인가, 이것을 방송하는 것이죠.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노후라든가 또 중년이라든가 청춘의 구분은 책에 나온 구분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청춘은 20살서부터 49살까지를 대충 그렇게 잡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춘들이 과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직장을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역시 암기하기 쉽도록 노년 5계명 그리고 중년 5계명과 마찬가지로 1, 2, 3, 4, 5라고 하는 그 글자의 두음을 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일의 승부를 걸어라.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요즘 욜로가 유행이죠.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 해가지고 그냥 놀자. 이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일하자가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놀자로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요, 이 세상에 즐기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는 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는 것보다는 청춘의 일의 승부를 걸어야 되는 이유는요, 자칫 잘못하면 놀면 영원히 놀게 됩니다. 물론 그 노는 게 정말 풍요롭고 잘 놀면야 바람직스럽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의미인지 알죠? 놀면 영원히 놀게 됩니다. 젊은 날에 놀면 영원히 놀게 된다, 이런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젊었을 때는 뭐니 해도 일해야 됩니다. 한번 가만히 주위 사람들을 보세요. 노후가 편안한 사람들, 노후에 자기의 이름을 좀 날리고 인생을 멋지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젊은 날에 쌓아 올린 일에 관한 그 공적으로, 그때 쌓아놓은 것으로 평생을 살게 됩니다. 젊은 날에 일을 어떻게 했느냐가 결국 평생을 좌우한다, 이런 얘기죠. 젊은 날에 잘 노는 것 가지고 평생 멋지게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따라서 젊은 날에는 뭐 볼 것 없이 일에 몰두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한 가지 일을 찾아서 거기에 몰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과를 내놓으면 그 이후 중년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탄탄대로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일의 승부를 걸으시라. 이것을 제1계명으로 삼았습니다. 2. 이유 없는 반항을 멈춰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괜히 이유 없이 삐딱한 경우가 많죠. 옛날에 유명한 영화가 이유 없는 뭐 반항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것은 10대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10대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20대가 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삐딱하고 세상을 갖다가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눈을 흘겨보고 반항하고 하면요, 이건 아직 철이 덜 들은 것입니다. 물론 이유 있는 반항은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이유 없는 반항을 해서는 안 됩니다. 괜히 말이죠, 기성세대나 선배를 보고 말이야 꼰대니 말이야 노털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선배나 꼰대로부터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반면 교사도 있지만 때로는 그분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배워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분들도 옛날에 여러분과 같은 청춘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분들은 뭐 태어날 때부터 꼰대고 노털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따라서 이유 없는 반항을 멈추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곧 중년이 된다는 것, 기성세대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30년 후를 멘탈 리허설 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멘탈 리허설이라는 말을 방송에서 자주 쓰지요. 그것에 관한 책도 썼습니다만은, 멘탈 리허설, 머릿속으로 리허설을 해봐라, 이런 얘기죠. 미리 그 30년 후의 시점에 가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지금처럼 살면 어떤 형태의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를 머릿속에서 상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30살 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60살 됐을 때 내 모습을 그려봐야 됩니다. 40살 된 사람이라면 70살 됐을 때 내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를 멘탈 리허설 해보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때 내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의 계산이 나오죠. 그렇게 30년 후를 멘탈 리허설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30년 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4. 사람을 잘 사귀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잘 사귄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을 사귈 것이냐 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젊은 날에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 이거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예컨대 사업하는 사람을 많이 사귀면요, 사업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연예인을 많이 사귀면요, 그 방면으로 나갈 확률이 커집니다. 내 주위에 내가 사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부동산 투기 전문가를 갖다가 많이 만나게 되면요, 부동산 투기 내지는 투자를 하게 됩니다. 내 주위에 장사하는 사람이 많으면요, 나중에 장사하는 노하우를 터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 이것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가 만약 재벌 그룹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돈 버는 방법을 아주 쉽게 배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것을 배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람을 잘 사귀는 것을 첫째 의미는 어떤 사람을 사귈 것이냐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요, 얼마나 깊이 사귀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SNS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을 얕게 사귀죠. 그리고 얕게 사귀는 인간관계도 매우 소중하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SNS를 통한 얕게 사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깊이 사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진정한 친구가 되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상대방에게 도움도 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을 깊게 사귀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 주위에 널리지 않습니까? 선배들 괜히 삐딱하게 보지 말고요, 그분들 깊게 사귀십시오. 왜냐? 그분들의 경험과 노하우와 인맥은요, 여러분보다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깊게 사귄다는 것은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인맥을 당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되죠. 따라서 젊은 날에 사람을 잘 사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이 훗날을 망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금은 정말 무서운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SNS 시대라고 하죠. 이 SNS 시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감시망 사회입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된다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감시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쓴 무의식적으로 쓴 또는 때로는 욱하는 기분으로 오기로 쓴 글 한 편이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글 한 편 말 한마디가 나중에 하고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하는 그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청문회 나간 사람들 보십시오. 보면 옛날에 한 10년, 20년 전에 글 한 편 잘못 쓴 것, 또는 어디 가서 강의할 때 말 잘못한 것 때문에 낙마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요. 단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나중에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때에 탈탈 털어서 여러분의 젊은 날에 쓴 글 한 편 말 한마디가 걸림돌이 되고 낙마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젊은 날에 행동 잘못한 것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이 미래를 망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미래를 혹시 망치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면서 이 청춘을 보내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1, 2, 3, 4, 5 괜찮습니까? 이 5가지 계명 마음속에 담으시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 괜찮았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많이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